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는 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이미 시누이가 와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부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좋겠어요. 네? 좋다니요? 엄마가 언니 주려고 명품백을 사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시누이 입에서 명품백이라는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순간 반갑기보다는 놀란 채 물었습니다. 어머님, 명품백이란요? 면세점에 갔더니 너한테 딱 어울리는 백이 있지 뭐니? 어머님, 명품백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비싸지. 명품이 괜히 명품이겠니? 내가 면세점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백화점 가서 제 돈 주고 사려면 몇백은 줘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 네? 몇백이요? 순간 할 말을 잃은 채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는데요. 시댁 형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고마움보다는 걱정스러움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난 너한테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이번에도 니들이 돈 보태줘서 여행도 잘 다녀왔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명품백을 받아들자 시누이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딸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부럽다 부러워. 나도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어야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하인 취급이나 하고 너무 비교된다니까. 넌 이서방 앞에서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알았어.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암튼 난 세상에서 새언니가 젤로 부럽다니까. 시누이가 부럽다는 듯이 말을 하는 모습에 시어머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 내가 큰맘 먹고 산 거니까 잘 가지고 다니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명품백을 꺼냈는데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이상해 보였어요. 우선은 명품백이라고는 했지만 개런티 카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장지도 없이 가방만 딸랑 주셨어요. 결국 시어머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명품백은 개런티 카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게 없네요? 뭐? 무슨 카드? 개런티 카드요. 그게 뭐야? 근데 너는 명품 그런 거에 관심도 없다고 하더니만 별걸 다 알고 있구나. 저도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AS 받거나 하면 그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진품 가품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품? 그럼 내가 짝퉁을 사줬다는 말인 거니? 순간 시어머님이 버럭하는 모습에 당황한 채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AS 받으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라면 걱정할 거 없을 거다. 내가 면세점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가방만 보고도 한눈에 알아본다고 했거든. 그 백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세관 신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길래 다 버리고 내 가방에 정 메고 들어와서 없는 거야. 혹시 AS 받을 일이 있으면 백화점 가면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는데요. 사실 저는 명품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명품백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친구도 몇 명 있긴 있어서 가끔 고가의 명품백을 들고 와서 자랑을 하다 보니 몇 번 구경한 적은 있었는데요. 백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한다는 소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거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더 큰 희열을 맛보곤 했기에 명품백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도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선물해 주셔서 받긴 했지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만 가득했으니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백 엄청 비싼 거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사신 걸까? 글쎄, 엄마가 알아서 했겠지 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싼 거 같으니까 그렇지. 아까 아가씨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몇백만 원짜리라고 하잖아. 어머님이 그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걱정도 되더라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었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태평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별일 아니라는 생각을 하려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뗐어요. 백은 그냥 고이 모셔만 둘 거야? 여자들은 동창 모임에 최대한 꾸미고 나간다며. 오늘은 엄마가 사준 명품백 가지고 나가봐. 너무 비싼 거라고 하니까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도 비싼 거라고 하는데 묵혀두면 뭐 하겠어. 당신 친구들 중에 명품백 모으는 취미 가진 친구도 있다며. 한번 가지고 가서 그 친구한테 얼마짜리인지 물어봐. 엄마가 비싼 거라고 자꾸 말하는데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가? 남편 말에 귀가 솔깃해졌고 그날 처음 백을 메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자칭 명품 마니아 희정이가 물었어요. 너 그 백은 뭐야? 못 보던 거네? 설마 네가 산 거야? 아니, 사실 우리 시어머님이 여행 갔다가 선물해 주신 건데 면세점에서 사셨다고 하더라고. 뭐? 니네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선물했단 말이야? 근데 니네 시댁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그래서 더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거 얼마 정도 해?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한 번만 봐줄래? 제가 희정이에게 백을 보여줬는데요. 희정이가 백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설마 엄청 비싼 거야? 혹시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거야? 저기 은주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알았어. 대체 얼마짜린데 그래? 그게 말이야.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나중에 다시 확인은 해봐. 근데 아무래도 이거 진품이 아닌 것 같아. 희정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외쳤습니다. 뭐? 진품이 아니라면 가품이란 말이야? 요즘은 면세점에서도 가품이 돌아다녀? 당장 신고하라고 해야겠네. 진짜 미쳤다. 우리 시어머님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인 거잖아. 라며 제가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자 희정이가 진정시키며 다시 입을 뗐어요. 저기 은주야, 내가 볼 때는 이거 면세점에서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면세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니네 시어머님이 어디서 짝퉁을 산 게 아닌가 싶어. 면세점에서 이런 짝퉁 팔다 걸리면 큰일 나거든. 그럼 네 말은 우리 시어머님이 나한테 짝퉁을 선물해줬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속였다는 말인 거네? 방금도 내가 말했잖아. 그냥 내 추측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잘 확인해봐. 희정이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작정하고 속였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던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물었어요. 여보, 물어봤어? 대체 얼마짜리래? 그게 희정이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 뭐? 희정씨가 모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희정이도 요즘은 명품백 산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관심이나 있겠어. 희정이 말만 듣고 속단할 순 없었기에 확실해질 때까지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저를 생각해서 명품백을 사줬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짝퉁이라는 말을 하자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는 홀로 고민에 빠진 채 며칠을 보냈는데요. 얼마 뒤 희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주야, 확인해본 거야? 그날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길래 내내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어. 아니, 아직 확인 못 해봤는데 네가 맞다고 하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백화점 가져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아마도 네 말이 맞을 거야.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니야, 괜히 너한테 그런 얘기 했나 싶어서 나도 내내 불편하더라고. 괜찮아, 넌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뒤에도 희정이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백을 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백화점 직원이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가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야 명품에 워낙 관심이 없었다 보니 잘 몰랐겠지만 희정이나 백화점 직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백화점을 나오면서 희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백화점에 왔는데 네 말이 맞더라고. 그래? 짝퉁 맞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니네 시어머니가 받기만 하고 처음으로 선물해준 게 짝퉁이라 많이 속상하지.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한테 크게 피해준 건 없으니까 속상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야. 아무래도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살아서 그런지 역시나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거기다 내가 명품을 좋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내 생각하고 사온 건데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라며 제가 쑥스럽게 웃었는데요. 희정이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암튼 우리 은주 성격 좋은 건 알아줘야 해.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서 뭐 하겠어. 그냥 말 섞지 않는 게 상책이야. 라며 희정이와 전화를 끊고 집에 가서 장롱 안에 백을 넣어뒀습니다. 남편에게도 굳이 말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에 그냥 모른 척 했고요. 그나마도 항상 제게 미안해하는 남편이었기에 더욱 눈치를 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걱정이 되는 게 있었는데요. 시어머님 성격은 하나를 주면 10개를 가져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밥을 차려준다고 해서 갔더니 웬일로 소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평소 시어머님은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절대로 소고기를 해주거나 한 적이 없었기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설마 소고기인 거야? 딱 보면 몰라. 소고기잖아. 그것도 1등급 한우야, 한우. 진짜 한우란 말이야? 봐봐라. 한우라 때깔부터 다르잖아. 엄마가 웬일로 한우를 다 구워주는 거야? 엄마가 자식들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꼬치꼬치 깨묻고 있어. 시어머님의 핀잔에 앉아서 한우를 먹었는데요. 1등급 한우라고 하기에는 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음식에는 진심이었기에 맛을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한우라는 말을 강조하는 시어머님을 보며 한우가 확실하다는 생각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잠시 후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휴지통을 열었는데 그 안에 수입산 소고기라고 써있는 비닐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이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내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집 근처에 한우 전문점이 새로 생겼다는데 거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거기 가서 밥 먹을까? 네, 알겠어요. 정말이지? 정말로 가는 거지? 근데 저번에는 내가 1등급 한우 구워줬으니까 이번에는 니들이 밥을 샀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이게 다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님이 딸처럼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지만 꾹 눌러 참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밥 살게요. 그래, 내가 예약해도 오마. 그리고 이왕 밥 먹으러 가는 거 네 시누이네도 오라고 할까 하는데 괜찮지? 네. 같이 먹으면 좋죠 뭐.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한우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 남편이 불만스레 말했어요. 그때 1등급 한우라고 막 구워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한 끼로 몇십만 원씩 밥을 먹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앞으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다시는 안 갈 거야. 우리도 같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남편이 어찌나 제 눈치를 보던지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야만 했는데요. 식당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이 시누이에게 물었거든요. 너 아침부터 굶고 온 거 봤지? 그럼 한우 먹는데 당연히 굶고 와야지. 잘했어. 여기 한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몸보신할 생각하고 실컷 먹어. 알았어. 엄마도 꼭꼭 씹어서 많이 먹어. 라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모습에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작정을 하고 한우를 먹었고 고기가 익기 무섭게 가져가서 먹었으니 나머지 가족들은 그 둘을 구경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는데요. 그 뒤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투정조차 부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랬다가는 남편이 폭발할 것만 같았기에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꽤 반복됐기에 저보다도 남편이 더욱 질려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가품이긴 해도
시어머님이 명품백을 사줬기에 하루하루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역시나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불러서 시댁으로 갔더니 시어머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려진 밥상을 보던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헛웃음을 짓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또 한 상 차려놓은 거야? 힘들게 상 차린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딱 보니 우리한테 뭘 또 요구하려고 차린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넌 어쩜 아들이 돼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가 우리한테 한 걸 생각해봐. 내가 안 그러게 생겼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둘이 엄청 아껴가면서 맞벌이하고 있는데 본가 가족들 한 번씩 만나면 말짱 헛수고가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한우 먹으러 간 날도 그래. 그날 얼마나 나왔는지 알기나 해? 그건 니들이 사준다고 해서 간 거잖아. 됐으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우리 밥 생각 없어. 라며 남편이 소파에 앉았는데요. 남편 표정이 워낙 싸늘해 보이자 시어머님이 만만해 보이는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그때 사준 명품백은 잘 하고 다니는 거니? 아, 네. 시어머님 입에서 명품백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습에 제가 얼버무리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명품백 엄청 비싼 거니까 잘 가지고 다녀. 세상에 며느리한테 명품백 사주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되겠어. 이게 다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니? 그날따라 시어머님이 서두를 느리는 모습에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역시나 그 불안감이 어김없이 현실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곧 시어머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거든요. 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네? 1,000만 원이요? 그래,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나는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엄마 아버지 형편 뻔히 아니까 사소한 거라도 손 한 번 내민 적 없는데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게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우리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난리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돈 좀 모을만 하면 싹 다 가져가고 그때 빌려준 500만 원도 아직 못 갚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이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자식이 돼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내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근데 뭘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내가 보니까 수연이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모양인데 우린 돈 없으니까 2번 다시 돈 얘기 꺼내지도 마. 여보, 우리 그만 가자. 라며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남편을 위로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역시나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그놈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거니? 아들이 돼서 어쩜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직도 화가 안 풀린 것 같긴 해요.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 난리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잘 좀 설득해주면 안 되겠니? 걔가 네 말은 잘 듣잖니? 글쎄요. 그이 말대로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예, 너 말이야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명품백도 사줬는데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우선은 제가 나설 일이 아니어서 그이랑 말씀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바빠서 이만 전화 끊어야 해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지속적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남편에 비해 제가 만만해 보였기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 시어머님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뭐? 그때 사줬던 명품백이 짝퉁이었단 말이야? 나도 진짜 놀랐잖아. 그래놓고는 명품백을 사줬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럼 그 명품백이 짝퉁인 거 알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야. 네가 얼마나 물러터지고 만만해 보였으면 짝퉁을 사주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겠어. 잘 키워서 시집 보내놨더니 그런 대접이나 받고 진짜 열불 터져 못 참겠다.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요. 그 순간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라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막힌 생각은 뭔 놈의 기가 막힌 생각이야. 가서 사돈 양반한테 그거 짝퉁인 거 다 안다고 당장 말해. 물론 그것도 말하긴 할 건데 이번 일은 엄마랑 새언니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랑 네 새언니가 뭘 도와줘? 설마 우리 둘이 가서 안사돈한테 따지기라도 하란 말이야? 아유, 난 그런 거 못해. 라며 엄마가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제가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엄마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뭐?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참고만 있으니까 바보로 알잖아. 나도 뭔가 보여주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도 잘 협조해주길 바래. 잘만 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실 엄마랑 새언니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잖아.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의 행동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인지 큰 결심을 한 듯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그때 사주신 명품백 다들 예쁘다고 난리도 아닌 거 있죠? 그렇지. 그게 엄청 비싼 거라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게요. 진짜 좋은 건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백 얼마짜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게 백화점에서 사려면 500만 원도 넘는 백이야.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니? 이런 와중에 내가 생색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그 백을 보자마자 네가 생각나서 내 친구한테 돈까지 빌려서 샀지 뭐니.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에 쪼들려서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말인데 그때 말한 1,000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을 꼭 갚으마.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내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럼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 날 만나서 식사하면서 자세히 얘기 나눌까요? 다음 주 토요일? 난 무조건 좋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땡땡 백화점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밥 먹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거기서 만나자꾸나. 시어머님이 반색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어머님과 약속한 날이 됐고 백화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니?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어머님, 아직 점심 먹기에는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 잠깐 백화점 구경하고 올까요? 아침을 늦게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돼서요. 그래, 그럼 슬슬 구경 좀 하고 오지 뭐. 라며 시어머님이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백화점을 둘러보던 중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어? 저기 엄마랑 새언니가 있는데요? 뭐? 엄마? 사돈 양반을 말하는 거야? 네, 저기 있는데요. 엄마와 새언니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큼성큼 걸어서 두 사람에게 다가갔는데요. 새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아가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엄마랑 새언니야말로 여긴 어떻게 온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여기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 어머님께서 명품백을 하나 사주신다고 해서요. 네? 명품백을요? 라고 되묻다가 제가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셨죠? 예, 사부인도 잘 지내셨지요. 근데 명품백을 사러 오신 모양입니다. 예, 듣자하니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명품백을 사주셨다고 하길래 저도 우리 며느리한테 하나 사줄까 해서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참 잘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이 좀 봐주실래요? 우리는 명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을 했는데 순간 시어머님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명품백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 구경을 하던 중 제가 들고 있던 명품백을 직원에게 보이며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이건 얼마 정도나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백화점 직원이 백을 받아들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혼비백산한 채 백을 낚아챘습니다. 그걸 뭘 확인해달라고 하고 있어. 500만 원도 넘는 거라고 내가 말했잖니. 사실은 저희가 가진 돈이 없어서 어머님께 돈을 못 빌려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백이라도 팔아서 드릴까 해서요. 그러려면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시어머님 손에서 백을 빼앗다시피 했는데요. 시어머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 채 어두워져 있었고 그 뒤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제가 백을 백화점 직원에게 보여주자마자 시어머님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아났거든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넋을 놓고 시어머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어찌나 빠르게 도망을 가시던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난 안 서더니 조금 느리고 그런 줄 알았더니 어쩜 저렇게 날렵하다니. 그러게, 나도 어머님이 저렇게 빠른 분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 라며 제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님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잠시 후에는 아예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하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거든? 근데 휴대폰도 꺼져 있어서 그러는데 아버님께 전화 좀 넣어봐. 제 말에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시어머님이 집에 없다는 말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넘게 시어머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생신 때도 시아버님을 통해서 오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참 나중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기에 남편도 혀를 내둘렀는데요. 며칠 전 돈을 아껴서 남편이 명품백 하나를 선물했어요. 전에 엄마 일도 있고 해서 내가 미안해서 하나 샀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뭐하러 샀어.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많이 비싼 건 아니니까 모임 때 가지고 나가. 그리고 엄마 일은 진짜 미안해. 남편이 다시 사과를 하는 모습에 예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